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순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저는 뺐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그냥 저희 이제 강원도에 있어요. 태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그래서 강원도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강원도에는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병설유치원이 지금 가장 진한 그 유치원에서 가장 진한 색깔이 병설유치원이에요. 69%가 이제 병설유치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설유치원이 두 번째로 많고 지금 작은 그 표시가 사립유치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이제 병설유치원이 69%고 초등학교 입장에서도 이제 병설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67%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설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초 연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이제 인식은 지금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저희 학교예요. 2021년에 이제 3월 1일자에 이제 개교를 했어요. 작년에 개교를 했는데 이 학교가 이제 이름이 저희 학교가 태계초중학교입니다. 정식 명칭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른쪽에 그 건물이 지금 유치원이거든요. 이제 우리 태계초중학교 운영 형태를 보시면 일단은 이제 통합학교예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학교예요. 그러면 유치원은 이제 사실 유초중 통합학교를 되는데 유초중 통합학교가 아니라 초중 통합학교인 거죠. 그러면 유치원은 뭐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유초중 이제 통합학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을 잠깐 보시면 이제 병설학교 유아교법에 보면 이제 병설 학교를 둘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 운영 학교는 이제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는 병설 학교를 둘 수 있고 통합 운영 학교도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계 초중학교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 그런데 유치원과 초등, 중등이 모두 다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중등 출신의 이제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시고 유초중을 모두 아우르고 계십니다. 저희 유치원 현황을 보시면 학급이 이제 3개 반이고 이제 만 3세 반 16명, 이제 나래반 이렇고 다솜반 이게 지금 정원이 인원이 우리 강원도의 정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머나 하시는데 왜 어머나 하시는지 제가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적은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학급 이름이 네. 그래서 이게 가람반, 나래반, 다솜반으로 했어요. 요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 반 명칭과 다 통일하게. 네, 그래서 1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이 가람반, 나래반, 다솜반, 2학년도 가람반, 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니고 그거를 읽으셨네요. 네, 그렇게 이제 3개 반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유초 연계가 그럼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작년부터 이제 뭐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은 8개 반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치원하고 사실 지금 7살 반만 7살하고 그 1학년하고 연계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에 3, 4, 5세가 모두 다 참여해서 연계 교육을 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사실 고민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우리 유치원 아이들 이제 전환기 아이들이 연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 3세, 만 4세, 만 5세 아이들도 이렇게 쭉 연계해서 뭐 1학년 학우아들을 같이 보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참여하기로 했고 특히 우리 유치원 학급이 3개 반밖에 없으니까 이제 모두 다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1학년에서 뭐 연계 교육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반만 이제 참여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금 8개 1학년 반이 모두 다 참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음교육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것인가? 사실 여기부터, 그러니까 이음교육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명확히 알고 그때 이제 이음교육을 실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어요. 이게 강원도에서 이야기하는 연계교육인데 이제 이름을 이제 이음교육이라고, 이음이라는 것은 뭔가 이어지는 거니까 징검다리 개념이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계교육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연계교육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의 이음교육이,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규정하는 거긴 하지만 강원도 전반적인 어떤 이음교육의 정의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환기가 있잖아요. 만호세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각 급의 교육과정이 있으면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지는 이제 그 전환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돕는 교육과정, 이것을 이음교육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그 뭐 이제 3학년까지 아니면 초등학교 전체 6학년까지 전체를 참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여기 전환기를 이어지게 하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에 초점을 두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음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만호세하고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급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유치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로의 자연스러운 적응을 이제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적응을 도울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아들이 이제 어떤 경험을 하고 올라오는지를 좀 이해하고 1학년 입학하기 전에 좀 이해해서 입학할 때 맞이하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1학년 선생님들께도 좀 많이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일단 저희들은 좀 철학을 두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음교육의 원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지금까지는 이런 원리들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성은 학습 요소를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거잖아요. 학습 요소가 계속 반복되는 거. 계열성이라는 것은 그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이 심화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제 통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들이 일상생활이라든가 교과 간에 이제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계속성과 계열성, 통합성은 모두 그 교육과정의 조직의 원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이 뭔가 교육과정 자체가 연계가 되어져야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유치원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아예 발전 과정이 다르잖아요.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너무 독자적으로 발전되어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이 교육과정 조직 원리만 강조해서 이음교육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합성과 연결성, 즉 이 접합성과 연결성이라는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운영 원리 이것을 이 접합성과 연결성을 보다 더 강조해서 우리가 이음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근거로 두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아이들의 이제 교육과정이 연속성의 원리에 연속적으로 이제 실현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왼쪽이 유치원, 오른쪽이 초등학교라고 보면 이것을 붙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이음교육이라고 하자. 그래서 고민이 뭐 초등학교 어디까지 우리가 연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전환기 아이들이 7살과 1학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더 확대해서 뭐 다른 학년이나 아니면 유치원도 좀 더 어린 아이들이나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유치원에서 고민은 이제 극단이 서로 다른데 교육과정이 다른데 여기서 이 다른 여건 속에서 전환기 아이들의 연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제 이게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연계 교육하면 시설을 공유하고 또 행사를 이제 함께 하고 그냥 이런 수준에 지금까지 머물렀다고 하면 정말로 교육과정 우정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 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 연계 교육은 다 필요한 줄 알아요. 할 필요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정 못하세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다. 막연하다는 거지.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니까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공동시설물을 이용하고 공동행사에 참여하는 거에 거의 국한되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각급 교육과정을 잘 이해를 못해요. 초등은 초등대로 유치원 교육과정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사실 뭐 유치원에서 우리가 놀이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그들도 놀이가 뭐 유치원이 놀이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화된 놀이를 또 이야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또 그런 놀이가 아니고 유아 중심의 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인식이 완전 이데올로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또 좀 그러니까 연수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서 토론하자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게 현실적으로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렵죠. 또 반대로 초등 입장에서도 우리가 유치원이 초등의 교육과정을 얼마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터놓고 서로 교육과정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요거를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좀 문을 열게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연계교육 하니까 이제 강원도에서는 한글 책임제를 1학년 들어가면 해요. 그 정책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연계교육, 이음교육 하면 꼭 이제 한글 교육 책임제 이 정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한글과 연계해서 자꾸만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교육을 한글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에 초점을 맞춰서 할 필요도 있지만 그래서 연계교육의 어떤 전반적인 실천 사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고민했지만 한글에 초점을 맞춘 연계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방안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또 하고 있는 어떤 뭐 철학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교실 환경에 일단 너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를 일단 우리 유치원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사 간 협의가 이제 부족해서 협의를 이제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독립적으로 서로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풍토가 있잖아요. 이제 초등은 초등대로 유치원대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환기 아이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요. 아이들이 이제 사실 우리 아이도 1학년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1학년 올라가는 게 너무 그러니까 1학년 올라가면 공부만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애가 7살 때 밥 먹다가 울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했니 이러니 누가 뭐 그런 얘기 어디서 들었어요 했더니 뭐 사촌 누나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밥도 못 먹고 공부만 하는 거야 뭐 이러더라고요. 7살 때. 근데 막상 1학년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어 해서 너는 뭐가 그렇게 재밌니 이랬더니 노는 게 정말 노는 시간이 많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유치원도 많이 놀았잖아 했더니 선생님이 없이 본인들끼리 노는 시간이 이렇게 쭉 있고 놀고 또 공부하고 놀고 또 정신 먹고 쭉 논대요.
그래서 1학년 너무 좋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같이 좀 공유하면서 좀 고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근데 어쨌든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가지는 그 불안감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만 좀 별나서 그런 생각을 했나 이랬는데 이러한 경험담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 전환기 아이들, 7살 아이들과 1학년 아이들의 그 이응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방금 전에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는데 하나하나에서 중점 내용을 이렇게 잡았어요. 교육과정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뭐 교육과정 이해하려면 함께 이제 지금 공동이라는 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으로는 일단은 상호 수업 참가는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저희들이 하지는 못했어요. 앞으로 요것도 좀 점차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요. 연수나 토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서 우리 유치원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 좀 알리는 그런 시간들도 좀 여러 번 가졌고요. 뭐 토론도 좀 하고 있고요. 협의를 할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응 교육을 할 것인지 협의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교실 환경 개선은 이제 아까 그 교실 간에 환경 간의 괴리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행복더하기 학년군 사업이라고 해서 그거를 예산은 500만 원이지만 어쨌든 좀 공모 신청을 해서 땄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교실 한켠에 자료를 아이들 1학년 들어갔을 때 뭐 큰 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놀잇감이라든가 이런 거 1학년에도 좀 도움이 되면서 유치원에 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놀잇감을 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면 뭐 유치원에서 이제 안 쓰는 뭐 놀잇감을 7살 아이들이 좀 많이 놀았던 것 중에 뭐 좀 1학년 들어가서도 좀 의미 있고 괜찮은 그런 놀잇감을 우리가 좀 제공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자료에 대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릴 필요도 있고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도 하지만 좀 그만큼 설득도 그러니까 설명도 해드리고 좀 필요한 부분들은 도와드려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작은 거지만 어쨌든 그런 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 유치원에서는 뭘 할 것인가? 유치원에서는 문해 환경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제가 10년 전에 교실에서는 냉장고면 냉장고, 뭐 무슨 자료면 무슨 자료 이렇게 글자를 써서 놨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글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래서 이 글자들을 다시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문해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글자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지나가면서 새우깡도 보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인데 문해 환경은 우리가 좀 다시 일깨워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연계에서 그럼 이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응 교육하면 유치원에서 왜 우리 5개 영역에 이제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과 초등학교의 성취 수준이 있어요. 그죠? 성취 기준. 그것과 그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막 이응 교육을 했었다면 이제 개정 교육 과정이 경험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아 중심 그러니까 그 5개 영역은 그냥 손가락 5개를 펴서 딱 집어서 올려버릴 때 짚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이사이에 빠져나가는 여러 가지 놀이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취와 수준과 그 내용들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경험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1학년 아이들의 경험과 유치원 아이들의 경험이 만나야 되는데 그 경험과 경험이 만나려면 아이들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만나는 방법을 지금까지는 견학이라든가 뭐 공동행사에 참여하라든가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놀면 되고 1학년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창의적 체험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독과 시간에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그런 시간을 조금이라도 뺄 수 있으면 빼서 유아들과 만나서 같이 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유치원 교육과정도 잘 살리면서 1학년은 1학년대로 그 교육과정 갔다 와서 뭐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그 교과나 어떤 창의적인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도 살리면서 서로가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가장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걸 하려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월 달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유치원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1학년 선생님들이 같이 만나서 언제 시간을 1학년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놀이니까 우리는 시간을 빼기가 쉬워요. 그죠? 어차피 노니까. 근데 1학년 선생님들이 언제 시간을 빼서 아이들과 만나서 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1학년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협의해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기가 이 시간을 함께 편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2월 달에 3월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과정 함께 만들기 때 함께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같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신설이 됐기 때문에 뭐 그냥 철학만 이야기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일단 요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에 그 왜 1학년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만나는 형태들을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이제 서로 만나잖아요. 만나는 것들을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고 연말쯤 가서 12월쯤 가서는 이제 유치원이 초등학교에 견학을 다녀올 필요가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데 이제 다녀올 때 초등학교 교실에 갈 때 이제 유치원도 그때는 자유로운 놀이에서 조금 더 시간이 네 그럼 압축해서 말씀드려요. 자유로운 놀이에서 아주 시간을 지금 그러니까 약간의 좀 프로젝트 개념으로 해서 1학년 교실에 가면 우리가 뭘 볼까, 뭐 누가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가서 이제 체험을 해요. 체험을 좀 진득하게 체험을 하고 교실에 앉아보는 체험을 하는 거죠. 한 20분 동안 앉아있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유치원에 와서 뭘 봤니, 어땠니, 뭐가 다르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교과서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학교 놀이를 해본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12월 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또 다른 뭐 유치원 초대하거나 1학년을 소개하는 거를 가질 수 있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학부모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것들은.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유치원 그래서 문해 환경 조성 아까 말씀을 드렸고 교육과정 함께 만들게 했던 장면들이에요. 자, 이거 같이 우리가 협의를 했던 모습이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제 초등에게 알렸던 그런 장면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유치원에 1학년, 1학기, 2학기 이제 각자 학기별로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에 유초중 연계 교육도 꼭 집어넣어서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어쨌든 평가한 부분들을 교육계획서에다가 전년도 평가에 넣잖아요. 이제 요것도 같이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만나야 된다는 거, 초등학교 놀이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문해교육을 서로 쌍방에 문해교육을 해야 된다. 문해교육만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문해 환경 조성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유치원에서 할 일은. 그러면서 유아들은 놀아요. 놀이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놀이 속에서 글자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어차피 놀이를 관찰을 통해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글자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관찰해서 이해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원리랑 똑같은 거니까 글자가 놀이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보고 관찰해서 포착해서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실천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데 어쨌든 기본적인 그러니까 중점적인 내용이 아주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넉넉하면 더 많이 이렇게 사례를 듣고 싶죠? 네, 아쉽습니다. 네, 우리 그 태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순란 원감쌤께서는 교육과정 측면에서 또 교실 환경 측면에서 또 가정 연계 측면에서 또 문해교육 측면에서 이렇게 사례들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들한테 많이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원감쌤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유보 이음교육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종여울유치원 정한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여울유치원 교사 정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유치원에서는 유보 이음 교육을 처음 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장학사님께 전화를 받았을 때 저 협의회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만들게 되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즐겁게 놀며 함께 배우는 여울과 충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이음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일단 이음의 흐름을 정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간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했고, 첫 번째는 본질을 공고히 하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음 교육을 우리가 왜 하는 것인가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음 교육의 가치이고, 그리고 이음 교육의 목적이 될 것이고 곧 본질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운영 계획 세우기고요. 큰 윤곽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과 서로 하고 싶은 활동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먼저 나누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 지속적 평가입니다. 실행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 간 소통, 그리고 아이들과의 소통, 학부모와의 소통, 이음 교육에 대한 가치를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땠는지 서로 자유롭게 지속적으로 나누기를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치 나누기인데요. 이것을 마무리로 이제 정했는데 1년간 계획했던 것을 실행하며 통찰한 가치를 나누기. 그리고 이렇게 반성적으로 이것은 좀 힘들었다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찰 및 반영점 나누기라고 적어보았습니다. 먼저 이음교육 본질 공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처음 어린이집 선생님과 만났을 때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처음 나누게 된 것을 말씀드려볼게요. 이음교육 의미찾기인데요. 우리는 이음교육을 왜 하는가에서 두 가지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그 취약 연령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징검다리 연계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취약 연령과 다른 점과 달리 3, 5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취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 각 기관의 차이점을 고려해서 그 취사 선택 이용하고 계세요. 이에 각 기관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0, 2세는 표준 보육 과정을 하고 3, 5세는 이제 2019 개정 누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함께 이음으로써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유보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이음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보았고, 두 번째는 기관 경험 이음으로서의 접근이에요. 근데 유치원에 제가 만 3세를 맡고 있는데 몇 명 빼고는 기관 경험이 아예 없는 아이들도 있지만 몇 명 빼고는 어린이집 기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유치원으로 넘어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음 교육을 통해서 원만한 기관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이라고 해서 기관 경험 이음으로서의 접근,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이음 교육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음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목적 사업비도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교사가 이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제가 예측해 본 거예요. 영아 유아 측면에서 얻게 되는 것, 교사 측면에서 얻게 되는 것, 학부모 측면 그리고 기관 측면에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한번 예측해 보았습니다. 영아 측면에서는 만 3세가 되었을 때 유치원 기관생활 원만하게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유아 측면에서는 유치원에서는 가장 어린 연령이지만 영아와 함께 활동하는 과정에서 동생 돌봄의 보람과 책임을 느끼고 형님으로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교사 측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는 유치원 기간을 접해 봄으로써 영아 아이들의 앞으로의 기관 생활을 예측하고 기본 생활 습관이나 신의사회자 5개 영역을 예측해서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고 운영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기관의 그 장점을 서로 수용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 봤고요. 학부모 측면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줄이고 육아에 대한 고충을 나누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유치원에 이제 근무하면서 엄마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할 때 좀 오해와 편견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맞벌이가 많으시고, 그리고 유치원에 보내시는 어머님들께서는 아무래도 맞벌이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겠다 싶었고요. 기관 측면에서는 관계부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기관이지만 같은 유아 시기를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수준 및 질을 맞추고 행사나 학부모 연수 등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해보지 않아서 뭔가를 더 내가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교육청에서 괜히 하는 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연말에 이음교육을 평가할 때 우리가 알게 될 이음교칙 가치를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운영 계획 세우기입니다. 첫 번째는 큰 틀 만들기, 두 번째는 구체적인 활동 정하기, 세 번째는 날짜 정하기를 했는데 어제 만나서 날짜까지 정해보았고요. 우리만의 3가지 틀을 만들었어요. 1년간의 운영 계획에 큰 틀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영아 유아를 이음, 학부모와 학부모를 이음, 교사와 교사를 이음 이렇게 이어보자 해서 큰 틀을 만들었고, 영아와 유아를 이음은 서로의 기관을 방문하고 경험하여 기관 적응력을 높인다. 작아지거나 안 쓰는 물건을 동생들에게 나눠준다. 잘 아는 율동을 형님들에게 선보이고 알려준다. 함께 즐겁게 놀이하며 친숙해진다. 학부모와 학부모를 이음은 학부모 연수를 통해 힐링을 도모한다. 집단 상담을 통해 자아 성찰 및 양육태도 성장을 도모한다. 대화를 통한 양육기술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받는다. 각 기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한다. 교사와 교사를 이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전문적 자질을 향상한다. 활동 연계를 통해 함께 활동을 하니까 유보통합과 유보이음을 실현한다. 연수를 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연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하고요. 장점을 서로 수용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영아와 유아 이음입니다. 1학기 때는 우리가 함께 실내에서 놀아보자. 그리고 2학기 때는 실외 바깥놀이를 해보자 해서 기관 방문을 서로의 기관에 방문을 할 예정이고 실내 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옆에 각 기관 방문 시 선물 준비하기인데 하나는 방울토마토고요. 하나는 오이예요. 그래서 동생들은 방울토마토를 길러서 5월 한 달간 길러서 6월 달에 유치원에 올 때 선물을 해주려고 하고요. 목적을 말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방울토마토 기르는 이유는 형님들한테 선물을 주기 위한 거니까 정성껏 길러라. 이렇게 선생님들께 말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오이는 저희가 5월 달에 한 달 동안
열심히 길러서 동생들한테 나눠줄 건데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아, 오이를 우리가 길렀으니 너희들이 오이를 좀 먹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물을 주고 뭐 사랑해, 뭐 예쁘게 자라라, 뭐 고마워 이렇게 예쁜 말을 해주면서 이제 생태적 감수성도 기르고 서로의 기관 방문 시 선물하는 기쁨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방문할 때 뭔가를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예절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기관 실내놀이인데 그 위에 보면은 교실이고 하나는 뭐 실내 놀이터인데 위에는 어린이집 기관 모습이고 아래에는 저희 유치원 기관 모습인데요. 여울랜드라고 저희 멋진 실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엄청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실내에도 이런 놀이가 있어서 서로의 기관에 방문해가지고 놀이를 할 건데 그 실내 공간도 서로 소개를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 노는 여울랜드야 이렇게 형님들아 여기는 우리 실내 놀이터인데 조심히 놀아야 돼, 뭐 뛰지 말아야 돼, 아니면 여기는 뛰어도 돼 이렇게 서로 기관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안전과 규칙에 대해서도 서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보았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 내 저희 세종시에 그 금강 수변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 6월달에 장미원이라는 곳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그 7월달에 뭐 어린이 분수라는 것도 좀 하고 있는데 7월달에 가기로 했고 어린이 분수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기관을 서로 방문해서 함께 놀아봤기 때문에 너 그때 나랑 놀아봤지? 이렇게 서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체험활동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리고 2학기 때는 기관 방문하고 바깥 놀이터에서 함께 놀려고 하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작아진 물건을 동생에게 물려주기 이렇게 나눔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이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작아질 것이고 놀았던 것도 이제 좀 질려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작아져서 못 입는 옷이나 성장해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나눔으로써 인성 발달을 도모한다. 이게 나눔에 대한 인성 발달을 적어보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하고 절약을 실천해보는 경험을 하는데 아이들이 요즘 절약보다는 소비에 굉장히 만연해 있잖아요. 엄마 나 이거 사줘 하면 다 사주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먹을 것을 조금 먹다 보면은 먹기 싫으면 다 이제 버려도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절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색종이를 아껴 써야 돼, 뭐 물을 좀 아껴 써야 된다고 하고 전기나 이런 것들 환경교육으로 절약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생활에서 또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해준다면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동생들이 형님들 앞에서 율동을 선보이고 알려주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어린이집 친구들이 유치원에 와가지고 하는 활동이고요. 동생들이 간단한 율동을 형님들 앞에서 선보이고 알려주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렇게 반대의 경험을 또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활동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깥 놀이터에서 함께 놀이하기고요. 바깥 놀이터에서는 이제 또 안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에 서로 바깥 놀이 소개해줘야 되는 활동도 있고 같이 또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또 너 나랑 놀아봤지? 그래 너는 내 동생이야, 내 친구야. 지금 너 나랑 노니까 내 동생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의 지역사회 연계는 그 국립세종도서관이랑 호수공원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립세종도서관 바로 옆에 호수공원이 있어요. 세종시에.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도서관 아래 지하 1층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고 지키고 여기 지하 1층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형 동화구연실, 이야기방, 그림책 나라 함께 이용해 보려고 하고 옆에서 바로 옆에 가가지고 호수공원 가서 간식도 맛있게 나눠 먹고 그리고 또 비누방울 놀이 같은 것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학부모와 학부모를 잇다 이 부분인데요. 두 가지를 좀 연수를 잡아보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어보았고, 나를 알면 우리 아이가 보인다라는 제목을 지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꽃꽂이를 통한 힐링 연수예요. 근데 꽃꽂이를 통해서 힐링을 함과 동시에 이제 저희가 만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고충을 서로 나누고 도움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기 만 2세나 만 3세 어머님들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일 아닌 것 같다가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신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려우신 부분들 있구나. 아무리 잘하고 계셔도 자책을 막 하고 계시거나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책하지 마시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미 유치원에 보내는 어머님들은 어린이집 시기를 이제 보내봤던 어머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고충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고 나를 알면 우리 아이가 보인다. 이건 애니어그램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하면 이제 자기 분석이 되고 내가 이래서 화가 났었구나. 이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었구나.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이래서 오라고 하면 저리로 가고 이 아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아이였구나. 아니면 얘가 이렇게 예민했구나. 그래, 내가 이 예민한 아이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 이렇게 뭔가 자녀를 이해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분명히 그렇게 자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양육 태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그리고 저희가 또 만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기관의 장단점에 대한 생각을 서로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학부모와 학부모를 이음에 대한 키워드는 협력과 소통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써보았는데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모의 그 양육 태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학부모에 대한 그 생각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이음이고요. 협의와 연수를 통해서 집단 지성의 힘을 최대로 올리고 교사 역량 강화로 이음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건 시간의 흐름이고요. 소통하기, 교사 연수, 교육과정 연계, 정서적 지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챕터를. 소통하기는 협의예요. 그래서 이음 교육 같이 나누기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활동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하기 이거는 계속적으로 어땠는지 이제 소통하는 것이고 이음교육 운영을 성찰하고 이음교육을 운영을 성찰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을 그래서 나누자 이런 의미에서 써보았고 일회성으로 이 연구가 끝나지 않은 바람이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써보았고 교사 연수는 표준교육과정과 누리과정 연수 이렇게 적어봤는데 서로 같이 공부해서 아이들한테 연계 있는 활동을 좀 제공해보자 했고 MP 비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재료만 있으면 아이들한테 직접 우리가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 연수를 잡아보았고 키즈 요가나 아로마 테라피로 힐링을 해보자. 교사도 힐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아로마 오일로 자기 진단할 수 있고 치유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잡아보았습니다. 교육과정 연계는 봄놀이 활동 공유, 여름, 가을, 겨울까지 했는데 사실 그냥 놀이 사례를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자유롭게 이제 소통할 예정이고 정서적 지지는 학부모 문제아동, 동료 관계, 학급 운영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사실 그 어린이집에도 있고 유치원에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융통성 있게 이렇게 챕터를 나눴지만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정서적 지지를 서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 시스템 차이점을 느꼈어요. 유치원은 교육과정 시간이 저희 유치원은 1시까지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 하원할 때까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세요.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무 시간 외에 만약에 저녁에 우리가 협의를 하자. 그럴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출장을 달고 나오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린이집 교사는 정말 굉장히 아예 그냥 없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평가 인증제 이런 것들을 해도 그걸 위해서 막 한 달 내내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추가 근무에 대한 그런 보상 같은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좀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연수도 사실 저희는 오후에 조금 잡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사 협의회도 그렇고 학부모 연수도 그렇고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의를 해봐야 하고 학부모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이야기 나눈 결과 좀 학부모님들께 설문조사를 해보자. 좀 우리는 맞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쪽은 맞벌이가 또 많고 좀 되게 어려웠어요. 그 부분이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부처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고 시군구청의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유치원은 이음교육을 주최하는 교육청 소속이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이제 어린이집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관계인 것 같고요. 유치원은 이음교육 연구사업 담당 교사가 한 명으로 이제 저로 지정돼서 운영되지만 어린이집 이음교육 담당 교사는 1학기와 2학기 다른 교사로 그러니까 다른 학급을 배정한다고 처음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지원 원장 선생님께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되면은 1년간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대되는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가치를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셨고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도 그 선생님도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4개의 학급이 있는데 한 학급만 그러니까 4개 학급이 두 학급이 한 교실을 이용해요. 그래서 두 학급이 이제 같이 이음교육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활동은 이 반만 하고 여긴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학부모 민원 같은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 교사로 지정돼서 그렇게 하기로 다행히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과 시군구청이 함께 이제 이음교육의 취지와 가치를 공유하고 기관 협조도 물론 유치원에서 하는 먼저 주체적인 사업이지만 같이 이렇게 이음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연간의 연구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각 지역의 한 유치원이랑 한 어린이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연구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랑 우리 함께 뭐 이런 활동 해볼까요? 우리 같이 저기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아, 유아 이음, 학부모 이음, 교사 이음, 기관 이음 이거를 하다 보니 이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유보 이음인데요. 유투는 다 있는데 유보에 보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충령어린이집 정정아 선생님과 전현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